북한은 처음 계획대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반도 전체를 한 달 안에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까지 북한군을 한강 북쪽에 묶어둬야 했는데요. 그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이 중요한 임무는 6.25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정말 팬타스틱하죠?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책인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백범일지입니다. 알죠? 백범일지.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백범일지 알죠? 딱 보기만 해도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 인자한 미소와 네. 또 이렇게 동그란 안경, 딱 알죠?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이 읽으라고도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책인 것 같아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첫 문단은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소원... 무슨 내용이지? 그 내용이 433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다시 읽어도 감동적인 것 같고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하네요. 네, 오늘 백범일지를 소개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호국 영웅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후손으로서 보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책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가요? 네, 335페이지에는 김구 선생이 중국군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에 사용할 폭탄 이야기인데요. 335페이지를 펼쳐서 그 내용을 읽어주실래요? 나는 즉시 서문로의 왕웅을 방문하여 일본 사람들 어깨에 매는 물병과 도시락을 사서 보낼 테니 속에 폭탄을 장치하여 사흘 안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왕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내일 오전에 선생님이 병기창으로 오셔서 폭탄 실험을 하는 것을 직접 보시랍니다. 제가 모시러 올 테니 함께 가십시다. 등장인물에 김구 선생님 그리고 왕웅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 등장하는 왕웅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왕웅은 중국군 소속으로 상하이 병기창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김구 선생과의 관계가 어때 보이나요? 폭탄 만드는 건 일지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김구 선생이 이런 일을 부탁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왕웅은 임시정부를 도와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왕웅의 도움이 없었다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김구은 선생 뒤에 있는 두 분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왕웅입니다. 진짜 눈빛이 남다르세요. 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왕웅의 정체가 밝혀져요. 정체요? 정체요? 왕웅이라는 중국식 가명티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로 장군으로 임관한 김홍일 장군입니다. 임관을 장군으로요? 정말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김홍일 장군은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지는 100년의 대한민국 전쟁사에서 일본과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군인입니다. 오늘은 김홍일 장군의 수많은 업적 중에 6.25 전쟁 초기에 전세의 흐름을 바꾼 전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평화로웠던 한반도 중부 지역에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한군이 불법 기습 남침했습니다. 이때부터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7일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청에는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 1시에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서 서울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처음 계획대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김일성은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 전체를 한 달 안에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려 6일 동안이나 서울에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왜죠? 서울에 있던 북한군과 남쪽으로 밀려났던 국군 사이에 있는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천연 장애물 역할을 했던 이건 뭐였을까요? 혹시 한강? 맞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육군 본부는 한강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한강철교, 한강교, 광진교를 폭파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넘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이 중요한 임무는 김홍일 소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너무 중요한 임무를 우리 김홍일 소장님께 맡긴 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 중에서 김홍일 소장만이 사단급 병력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 김홍일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당의 장제스군, 거기서 일본과 싸울 때 중국군의 장군으로서 활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대 작전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그런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사기가 떨어졌던 우리 국군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뭔가 와서 지휘를 하면은 우리를 제대로 지휘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명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김홍일 사령관은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혼성 3개 사단으로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의 양화교에서 광진교까지 24km에 달하는 한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까지 최대한 북한군을 한강 북쪽에 묶어둬야 했는데요. 그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전투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3일이라고 결론이 난 거죠. 김홍일 사령관은 앞으로 3일 동안 한강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가름된다는 점을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선 방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홍일 사령관은 대부분의 병력을 노량진과 여의도에 배치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한강과 그 주변 지역을 떠올려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노량진에는 그 한강철교가 있잖아요. 북한군이 다리를 복구해서 건너면 노량진이 위험해지니까? 맞습니다. 또 당시 여의도는 섬이었거든요. 이 섬을 북한군이 차지하게 되면 한강을 건너서 영등포 쪽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도 많은 병력을 배치한 거죠. 국군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었네요. 맞아요. 29일부터 북한군은 본격적으로 한강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한 개 중대가 흑석동 방면에서 침투를 시도했고 30일 새벽에는 서빙고 방면에서 목선을 타고 헤엄쳐서 도하하는 북한군을 아군이 저지했습니다. 7월 1일엔 마포 방면에서 넘어오던 적군을 아군이 막아냈습니다. 영등포 일대에 배치된 국군 병력은 5차례에 걸쳐서 적의 도하를 격퇴하면서 여의도를 지켰습니다. 와,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7월 3일이었습니다. 북한이 한강 철교를 복구했거든요. 곧바로 전차 4대로 도하해서 영등포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김홍일 사령관은 후일을 기약하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3일만 묶어두려고 했잖아요. 근데 무려 6일이나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켰네요. 김홍일 사령관이 지켜냈던 6일은 국군에겐 6.25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없었다면 6.25 전쟁 작전 중에서 메가더 장군이 시행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이요. 네, 인천 상륙작전은 전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남겼거든요. 한강 방어선 전투에서 국군의 의지를 직접 체득하면서 이때 인천 상륙작전 실행을 결심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한강 방어선 전투가 진짜 중요한 전투였구나. 맞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선이 어떤 상태인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수원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한강선 시찰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어떤 그 방어 진지에 있는 국군의 한 병사를 보고 자네는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인가라고 하니까 그 병사가 상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계획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확실하게 이 국가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한강 방어선 전투가 전세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50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친필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개월 내에 남조선 해방전쟁의 꿈이 무산될 수도 있다. 한강선 방어는 단순히 북한군을 막아냈다는 의미를 넘어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전쟁 계획 자체를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린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전쟁에서 한 달 안에 우리를 이기려고 했거든요.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미국이 참전해버렸잖아요. 7월 1일, 2일부터는 이제 스미스 부대가 대오산 부분에서 이제 전개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강선 방어를 통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일생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잖아요. 장군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홍일 장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홍일 장군 같은 경우는 광복 이전에 중국군 내에서 그런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그 폭탄을 제공해줬던 또 인물이었기도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분이 바로 이제 1군단장이 됩니다. 이 1군단은 한강선 방어 이후부터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까지 철수하는데 북한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미군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지연전을 했거든요. 그 지연전의 주축이 됐던 부대가 바로 김홍일 장군의 국군 1군단입니다. 초기의 6.25 전쟁에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국군을 구해내고 대한민국을 구해냈던데
어떻게 실질적인 큰 기여를 했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김홍일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낸 그들의 위대한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모든 호국 영웅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금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잊고 살아온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잠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